제가 예전에 그 전 세계 자산 붕괴가 시작되었다는데 현재 진행형입니다. 미 달러 구조가 올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일단 금시장이라든지 어떤 파생상 저기 이게 가상화폐 시장이 좀 죽어주면 특히 금시장이 장기적으로 죽어주면 그 자금이 이제 35조 달러 금시거든요. 그 다음에 가상화폐 시장이 33조 달러, 그 돈이 이제 주식시장하고 채권 시장 또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미국이 지금 부동산이 지금 상업용 부동산 기초로 한 파생상품 시장도 있고 그래서 이쪽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 쪽으로 사실 자금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한국에서도 자금을 급히 빼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미국의 장기 자금이 아직 움직인다는 증거는 없고, 외국인 지분율도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지분율도 그대로 변동이 없기 때문에 변동이 아직 없어요. 그래서 아직 석유가스만 지금 문제를 호르무즈 외압 때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조만간에 문제가 정리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이라는 것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가닥에 잡혀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자금 이동을 생각했을 때 전 세계의 돈의 인플레, 우리나라 수출 호황으로 인해서 사실 달러가 많이 들어오는 구조인데, 이게 미국 재무 발표내로 우리나라 그쪽을 돈을 이제 빼가지고 미국 주식시장 쪽으로 들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게 미국 재무 발표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이렇게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요. 조금만 자금을 빼가도 그래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내수 시장이 붕괴될 수 있는, 모든 물가가 다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고요. 제가 우리나라 물가가 예상 밖으로 이렇게 쌀값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올랐더라고요. 엄청난 몇 배나. 큐란 박스 사는데도 옛날에 14,000원이면 샀는데 이제는 뭐 엄청 비싸졌고요. 모든 게 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돈 가치가 없어지는 게 아니냐. 시중에 유동자금은 많은데 중산층이 약간 붕괴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기업도 지금 잘 되는 데만 잘 되고, 우리나라 수출이 대기업 위주로 재편이 되고 있는데 품목은 늘어나고 있어요. 품목은 전체 수출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 위주로 모든 것이 재편이 되고 있고, 자영업자 붕괴가 이루어지고 있어 저출산 고령화도 3년 5년 안에 닥칠 것이기 때문에 젊은층 소비율이 줄어들 거다. 그러면 이제 식당도 앞으로 몰라요. 간편식이 또 많이 나오고, 그래서 1인 인구가 서울에만 40%이기 때문에 굳이 회식 문화도 어느 정도 사라졌고, 그래서 이 소비에 있어서 내수 소비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수출은 겉으로는 잘 되는 것 같은데 실제 내수 시장이 계속 죽게 되고 많은 중산층이 계속 붕괴되거나 많은 사람이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 어떤 대기업들은 지금 잘 되지만 반도체라든지 방산 쪽이라든지 이런 자동차는 잘 되지만 중국 자동차가 지금 전 세계 700만 대 수출이 이루어지고 전 세계 1위로 올라섰습니다. 자국 시장이 워낙에 커서 3천 몇백만 대. 그래서 토요 어떤 일본의 자동차가 내연기관차가 2,500만 대 정도인데요. 전 세계 생산량이 해외 생산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거보다도 훨씬 1,000만 대 이상 뛰어나고 1,000만 대 정도 더 많이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기차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해외 수출이 내연기관차도 이게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좀 유럽 같은 데서도 전기차 속도를 좀 늦추고 있지만 실제 판매하고 있는 것은 전기차가 실제로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브레이크를 좀 걸어주는 것 같은데요. 그런다 할지라도 전기차는 더 많이 팔렸냐고는 또 많이 팔렸습니다. 네, 그 방향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전 세계에서 무역 구조가 지금 중국 중심으로 재편이 되게 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미국의 금융시장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의문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중국이 2074개의 전 세계 1위 품목을 갖고 있고요. 판매 구조에 있어서, 무역에 있어서 미국이 500개입니다.
몇 개이기 때문에 중국의 기술이 못하다라고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력으로 붙어봤는데 2074대 500인데 무슨 기술이 모자라다는 거냐. 한 품목만 잘해서 되는 건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골고루 잘해야 된다 미국. 그래서 제 기술 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미 달러도 국유화로 하고 전 세계 어떤 국채를 이렇게 걷어들여서 희소 가치를 만들어서 전 세계 중앙은행과 어떤 그 미국의 대형은행들이 갖고 있는 평가선, 날이 갈수록 평가선이 커지게 되면 오늘 내가 100개를 샀는데 내일 1000개 발행되고 내일 또 모레 또 10,000개 발행되고 이렇게 계속 국채가 늘어나고 전쟁으로 인해서 국채 발행이 2조 달러 또 생긴다고 그러는데 정확한 게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얼마나 전쟁병이 들지 국채가 얼마나 발행이 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국제 물량이 나오게 되면 평가선이 커져서 미국의 금융이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인데요. 전 세계 금융의 60%가 미국으로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빨리 국가 통화로 전환시켜서 국채를 소화하고 제 기술을 사야 된다고 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떤 국가 자금 통화를 발행을 해갖고 주식시장, 채권시장으로 들어가면 옳지 않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국가 사회주의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위험 요소가 있다. 자본주의가 사회재산이 이게 완전히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미국의 자유민체제 자본주의에 대해서 그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금시장 어떤 가상화폐 시장이 좀 죽어져서 그 자금이 들어가는 게 어디로 들어가냐면 주시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시장, 채권시장, 부동산 시장인데 일반적으로 채권은 내가 이렇게 100억짜리를 샀다 한달 100억짜리 샀다 할지라도 그 이상은 주지는 않아요. 금액 표시별로 주기 때문에 예금 부분이나 마찬가지예요. 예금에도 이렇게 돈이 막 이렇게 통화량이 전 앞으로 발생을 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전 세계에서 그렇게 됐을 때 인플레 부분이 동시에 생긴다. 인플레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을 미국에서 어떤 특히 먹고 사는 이런 생필품과 관련해서 식품과 관련해서 이렇게 국내에서 싸게 이렇게 제공을 해서 사과 하나를 이렇게 1달러로 사과 10개 살 수 있다면 20개 사면 달러 가치가 달러가 아무리 많이 풀려도 더 이렇게 달러 가치가 올라간 거다. 이 관리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다음에 알래스카 쪽으로 물류를 터가지고 대만 해협에 가로막혔을 때를 생각해서 호르무즈 교훈을 얻어가지고 물류를 터가지고 미국 쪽으로 이렇게 미국의 전 세계 관광 열차, 고속 관광 열차를 만들고 그래서 그럼 중남미도 같이 동참을 할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13억 시장 가지고 미 달러권으로 먹는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영연방 그걸로 사주고 미국이 이렇게 돈 발행해서 그걸 영연방을 살려주고 영국을 살려주고 영연방도 달러권으로 이렇게 흡수하는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한 알래스카에서 이쪽으로 물리고 오면은 뭐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이게 열차로 미국의 곳곳에 이렇게 120km 이상 속도를 내서 열차로 놓고 항구도 여러 군데 만들어 놓고 항만도 좀 더 개발한다는 거죠. 여기도 철도로 연결해서 한 군데 막혔을 때 파업을 했을 때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해결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항만을 좀 더 확충을 해야 된다 여러 군데를. 그래서 철도도 확충하고 이 계획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국과 일본과 일단 대만 이런 정도 또는 중국의 물량까지도 이 라인을 탈 거다. 그러면 미국 전 세계 돈이 미국으로 들어가고 전 세계 생산 공장이 미국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공장이요. 이 구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일단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전 세계 돈은 일단 인플레가 되기로 해요. 실제로는 스태그플레이션인데 우리나라 경우만 해도 무역 흑자가 계속돼서 그 돈이 지금 원화로 바꾸거나 달러로 그냥 가지고 있거나 해외에서 가지고 있어 해외 지사에서 그냥 자본을 갖고 있거나 이 부분인데요. 그래서 일단은 원화로 이렇게 바꿔지는 율이 굉장히 많고 그렇죠. 달러를 보러 오면 원화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통화가 이제 풀린다고 하겠습니다. 통화가 풀리게 되면은 넘쳐나는 돈이 어디로 가느냐면 부동산으로 해지하게 하게 됩니다. 부동산 해지하게 주식시장도 가지만은 그래서 자금의 이동이 이제 앞으로는 주식시장으로 해지할 수 있는 게 채권시장보다는 사실상 주식시장하고 부동산 시장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미국 그 기업들이 보면은 1980년대, 90년대, 2000대, 2010년도에 주식의 가격과 지금과 비교하면 이게 훨씬 올라 있습니다. 기업은 똑같은데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려서 해지할 수 있는 수단이 결국엔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에도 동일할 거라고 전 세계 통화량은 풀릴 거다. 그러면 전 세계 그쪽으로 돈이 들어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이것이 이제 자산 붕괴를 막는 하나의 묘책이 되는 것이죠. 미국의 이제 자산 붕괴, 금융 붕괴를 막고 이렇게 이게 국가 통화로 전환해서 국채를 흡수해서 희소 가치를 수량을 제한하고 이렇게 특수 목적 회사를 만들어서 여기서 미국 정부 소유로서 전 세계 자산을 사들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서 나오는 수입으로 미국이 재정 적자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 세계 돈이 풀리게 되면 결국 부동산을 선취득하는 사람이 짱인 거죠. 지금으로서는 가장 좋은 수단은 부동산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국토가 좁은 데는 지방 부동산은 모르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인구수가 줄어드니까 무인도에 사봤자 인구수가 사라지면 끌어줘 값어치가 폭락을 하게 돼요. 사람이 많이 몰리는 대도시로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결국엔 뭐 수도권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하고 제주도가 지금 관광객 전 세계 관광객들은 2천만 들어오는데 제주도는 지금 작년에도 꽤 외국인 관광객 많이 들어서 올해는 한 작년에 380만 내국인 포함해서 들어왔는데 올해는 1,550만 정도 될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근데 들어오는 추세가 지금 4월달까지 엄청 많이 들어와 50만 명이 추가로 들어왔기 때문에 4.3 12 아닙니까? 150만 추가 들어온다 했을 때 얼추 봐서 153만 정도 될까? 이게 1,500만 명에서 30만 명, 1,530만 명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대략적인 것을 봤을 때 작년에도 제가 이렇게 제주도가 이렇게 해서 뭐 들어오는 게 하반기에 많이 들어와 가지고 1,340만에서 그 정도 좀 더 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엔 맞았는데요. 1,340만에서 얼추 내가 뭐 전쟁이 아니고 대략적인 추세만 파악하면 되니까 1,500만이 넘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도 한 1,500만은 넘을 것 같아 이 속도로 하면. 그래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제 지금 많이 이렇게 소비를 해주는 것, 1년 내내 있지 않잖아요. 잠깐 하다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 안 해주는 것보다 낫죠.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면 또 외국인들이 집을 살려고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에도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으로 봐서는 부동산입니다. 저는 주식시장이 순간적으로 돈이 사라지는 곳이어서 주식시장 하지 말라고 저는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안 합니다. 앞으로도. 네. 돈이 순식간에 사라진다는 것은 내가 관리할 수 있는, 내가 사고 파는 과정에서 한 번이라도 실수하면 멍청 돈이 날아갈 수 있는 구조에서 주식시장을 안 하고 부동산은 저는 투자를, 특히 우리나라는 국토가 좋기 때문에 그래서 거주할 집도 집이지만은 상업용 부동산 이렇게 임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소형 빌딩이라든지 이런 데가 낫다.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 우리나라 오피스 빌딩 시장이 큰데 아주 대형 아직 엄청 좋은 데 있죠. 프라임급 이렇게 좋은 데는 잘 나가고 중간이 중대형 이런 데가 그 중간 사이가 공실이 많아요. 근데 소형 빌딩은 이게 쉽게 나갑니다. 그래서 소형 빌딩이 이렇게 부동산 이렇게 사가지고 해지를 한다. 거주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저출산 고령화이기 때문에 저 외국인들이 앞으로 많이 들어와서 저는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주도 같은데 살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됐을 때 거주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강남 쪽에 대해서는 구룡마을 조심하시라고 말씀. 그게 이제 끝물이다. 용산도 그렇고 강남구 용산 투자에 대해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도 저번주에 특성상 돈이 풀리니까 그 값어치도 올라갈 거예요. 근데 강남과 강북의 격차가 너무 커서 여기 파라군 파라군의 파라군에 대해서 강남에서는 하는데 외국에는 알아주지도 않아요. 유학생이 한 3만 명 가던 게 10,000명으로 줄어드는데 제주도로 가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부터 시작을 해갖고 초등학생, 고등학생, 중등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대학교까지 그래서 대학교까지 카이스트도 그쪽 가면은 좀 이제 몰라요. 그래서 하나가 우주센터라고 생겨서 그 우주 기업들이 들어가서 하나 이렇게 소형위성 100기를 생산한다 그러더라고요. 잘하면 이렇게 미군 이래도 한국의 해군과 더불어서 선박